안녕하세요. 김어준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968년생이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는데, 이거 뭐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냐 말아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굉장히 그 방임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그 유치원 교사였다는데, 집에서 담배를 피울 것이냐 안 피울 것이냐,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 부분 논쟁을 하다가 아버님이 귀싸대기를 때리고 피우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그렇게 자라난 김어준이었어요. 방임적으로 자랐어요. 군대는 그 방위병 소집 해제를 했더라고요. 서울대를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 못 가고 삼수 끝에 홍익대학교 전자제어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포스코에 입사를 했었죠. 그리고 배낭여행으로 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배낭여행 현지에서 그 발생하는 비용도 다 현지에서 뭐 앵벌이하고 사람들한테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비행기 항공권조차 그 여행사나 항공사에 내가 그 모델이 돼주겠다, 홍보해주겠다 해서 공짜 항공권을 받아갖고 나갔다고 해요. 생활력은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그는 그 딴지일보, 포스코에서 나서 딴지일보 총수가 되죠. 근데 딴지일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없어서 광고주들이 안 들어오니까 본인이 밤새 클릭을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공작을 벌써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2011년에는 뭐 쓰러진 적도 있는데 옆에 있던 탁현민이가 응급처치하고 뭐 건강이 저는 안 좋은 건 사실이랍니다. 방송에서 빨리 좀 하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의 개인적인 신상 털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가 망언을 많이 하죠.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 천안함의 좌초선. 그 다음에 그 가슴 아픈 위안부 할머니, 우리 이용수 할머니를 그 욕보이는 듯한 망언. 정경심이 구속되어서 이재용이 구속될 수 있었다.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대구 사태라고 얘기해서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김어준이가 한 번 TBS 교통방송 시민의 방송 빼야죠. 시민의 방송 아닙니다. 그것은 공작 뉴스 공작소 프레임 씌우는 음해하는 장소가 표현이 맞습니다. 한 편을 찍는데 200만 원 받는데요. 1138회 출연했으니까 거의 지금 23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오늘 김어준이는 자기는 김어준이라는 법인회사로 급여가 출연료가 입금이 되면 이론의 탈세도 없이 정상적으로 세무보고 처리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TBS에서는 내부 규정이라고 해서 오픈을 안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응하지 않았죠. 작년 10월에 또 황보승희 의원이 그 200만 원 선 23억 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도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뭐 개인의 능력으로 출연료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원래 TBS 교통방송에는 그 상한가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박원순 시장 살아있을 때 200만 원씩 상한선 위로 해서 예외 조항으로 지급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요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 공부하고 박사과정 가고 이런 정말 고차원 학력을 가진 분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 연봉을 거의 8, 9천 본다고 하면 김어준이는 한 달 보름 만에 그 돈을 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공정해야 되고 공명해야 되고 정정당당해야 될 사회에
많은 젊은 층들에게 상실감을 직격탄으로 날려버리는. 그래서 김어준이는 무학의 통달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무학의 통달. 그 무학의 통달이 참 애매한 말인데, 자기는 정치를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슈가 되고 전문성이 있는 그 시사거리가 다가오면 자기가 그거를 나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툭툭 던지면서 방송에 유명인들 출연시켜서 인터뷰할 때 자기가 5분 10분 얘기하고 인터뷰어들은 대답할 시간을 짧게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서 자기의 강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그 나왔던 인터뷰어는 색깔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자기는 무학의 통달의 달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런 인물을 놓고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갑자기 유명한 정치인들 데려다 놓고 삼각 팬티 입어요, 사각 팬티 입어요, 이러고 정신을 빼고 시작을 하는 그는 분명히 공작 정치,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혼미하게 만든 상태를 대중에 알려서 자기가 떠버리는, 그 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다 그런 식으로 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어준이는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어요. 투사가 아니었어요. 그 딴지일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죠. 한나라당 까는 방송,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안 되게 낙선시키기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 당시에 영국으로 도망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작을 피고 활동을 하고, 뭐 촛불 사태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 공으로 이제 여권 내에서 키워주는 방송이, 우리를 대변하는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 내놓으라는 수석도 김어준이한테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당대표도 김어준이 눈치를 본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김어준이 정도 되는 그런 그 편향적인 방송인들은 이제 사라지고 백담사로 다 날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그 나이 드시고 정치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들을 때는 세뇌될 수 있는 그 공산주의 교육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 방송, 김어준이 방송 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유튜브 스크롤하다 보면 그 얼굴이 나오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불쾌하고 외모부터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파도 사실은 자중해야 되고요, 우파도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이봉규 씨처럼 가짜뉴스 뻥뻥 터뜨리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거 김어준이랑 틀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뉴스를 봤을 때 김어준이는 또 우파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이봉규 씨가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게, 김어준이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좀 불안불안하지만 법조항으로 TBS 교통방송, 시민의 방송은 시사 프로그램도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 등기부등본상에 그 품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오세훈 시장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꼭 행정적인 어떤 강제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가 방송에 하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방송을 안 들어주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고 조선시대 이희천처럼 누명 씌워가지고 없는 죄 만들고 충신을 간신 만들고 간정 만들어서 귀양 보내게 하는 그 김어준이는 강화 교동도 같은 데로 가서 한 3년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